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상주시가 대한축구협회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2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3차 심사 대상에 선정됐는데요. 상주시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외로 접근 가능합니다. 또 유치 신청 지자체 중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평균 기온, 일조량, 풍속이 축구 선수들의 훈련에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의 유치는 불패 신화의 땅 상주로 SNS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챌린지 캠페인은 축구 종합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3차 심사를 앞두고 시민 모두가 상주시의 유치를 염원하는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는 불패 신화의 땅 상주에서 또는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염원하는 자유 문구를 적고 사진을 찍은 뒤에 SNS에 올립니다. 그 후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갑니다. 3월 26일에 상주시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의 상주시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온 시민들과 함께하는데요. 이번 챌린지 캠페인이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향한 상주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상주는 최적의 위치와 뛰어난 교통 여건, 우수한 축구 인프라,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열정 등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입니다. 범시민적인 응원과 감심에 힘입어 3차 심사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상주 항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남산 항일 독립의거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상주 출신 이미자 국회의원이 리턴홈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더 나은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주시 3.1운동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남산 항일 독립의거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결연히 항거한 상주 지역 항일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상주 지역 민간 봉사단체인 상맥회 주관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행사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과 보훈 및 안보단체 회원, 광복회원 상맥회, 주민 등 300여 명이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삼창을 한 뒤 왕산공원까지 1.2km를 걸으며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또 추념 공연과 독립운동 사진전과 역사자료 전시도 함께 열렸으며 각종 문화 체험 행사,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 먹을거리, 수공예 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 왕산 프리마켓 장터도 개장됐습니다. 추모 공연은 연희단 매개 천년의 울림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김차순의 신앙송, 한용은 당신을 보냈습니다. 경기 무형문화재 제8호 홍옥연의 살풀이 무용 등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상주시 중앙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왕산 프리마켓 장터 행사는 지역민의 문화생활 제공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상주 항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상주 최초로 대로변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 장터가 어우러지는 도심축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상주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국의 독립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신 상주 출신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운동 행적을 길이 밝히고 향토의 얼과 민족투혼을 이어받는 항일 독립의거기념탑을 1987년 10월에 건립했습니다. 올해 사업비 2억 1,900만 원으로 공간 확장과 수훈록 추가 등록 정비, 조경수 정비 등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상주 항일 독립만세운동은 김인현 3월 23일 상주읍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당시 수백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립을 위해 힘쓴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상주시는 인구가 줄어 비상입니다. 이제 겨우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리턴홈 캠페인, 고향으로 돌아오자, 고향을 되살리자라는 겁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리턴홈 캠페인을 기획해 지역 정가에 훈훈한 소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상주 출신 이미자 국회의원이 상주 발전을 위한 리턴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미자 국회의원은 상주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전입신고를 마친 뒤 리턴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리턴홈 캠페인은 상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 의원의 SNS를 통해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신 이미자 국회의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상주시가 인구 10만 붕괴로 아주 비상이에요. 그래서 상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리턴 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리턴 홈 캠페인이 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뭐 상주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모여갖고 리턴홈 캠페인을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상주시 공무원들께서 검은 옷을 입고 출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상주시 인구 10만이 무너져서 여기에 대해서 좀 슬프다 그런 뜻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상주 옛날의 인구 40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런 뜻을 갖고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출근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 또한 상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또 우리가 이번에 상주 시민들이 상주보, 낙담보 가지고 개방을 하느냐, 해체를 하느냐, 이거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간사로서 상주의 상주보와 낙담보는 꼭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10만 무너지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가서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고 나면 나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그 다른 데 뭐 대구, 부산, 서울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리턴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에서 캠페인을 벌였고 지금 우리 그 서울 재경향후에 박주석 회장님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그 김명범 고문님에게도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 쭉쭉쭉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미자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네. 언제나 시작은 정말 뜻깊잖아요. 오늘 리턴 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면서 또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에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상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이제 사회로 나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주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주 뭐 행사 한 번씩 할 때마다 저는 화서면 출신입니다만은 상주 시내 한번 나오는 게 우리에게 로망이었거든요. 이렇게 큰 상주가 어느 날 보니까 인구 10만이 무너지면서 초라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인구 10만이 아니고 20만, 30만, 40만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보태자. 그러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리턴홈 이 운동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프라 구축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환경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 도시를 만들 것인지 정말로 친환경적인 생태 도시를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을 상주 시민과 같이 하면서 우리 상주 발전에 제가 좀 이바지하고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상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 저 이미자 마운틴걸 이 산소녀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 앞에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벼슬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세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섬기면서 여러분들 대표해서 정책이라든가 국정일 입법 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의원입니다. 저 이미자 여러분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상주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까이에서 더 따뜻한 상주 소식 전하겠습니다. 또 리턴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통팔달 지역인 상주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젊은 층이 리턴홈 할 수 있는 상주시가 되길 바라며 상주가 고향인 많은 분들이 리턴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더 나은 통합사례관리 솔루션 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솔루션 위원회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의료, 학계, 법률, 노인,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임상심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위원은 상주시 고난도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사례 대상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법 및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더 나은 통합사례관리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동면 승곡리에서는 승곡리 승장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천모 상주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모여 성대하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승곡리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뜻을 모아 총 사업비 7,800만 원 중 7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지 223제곱미터에 연면적 88.95제곱미터, 약 27평의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해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앞으로 승곡리 승장마을회관은 화합하는 공간으로 또 효와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활용됩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새로운 공간인 마을회관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승장마을회관이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는 주민 화합회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19 제13기 상주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설 채소의 전문 교육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시설 채소학과 신입생과 상주농업대학 학사 운영관계관, 졸업생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입학식은 제1부에서 상주농업대학 경과보고 및 의식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제2부에서는 특강 및 제13기 상주농업대학 임원진 선출 등 신입생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상주농업대학 시설채소학과는 총 20출에 124시간의 과정 동안 현장학습포와 과제학습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며 각 주제별 전문 강사가 담당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상주시가 주관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주시는 각 부서별 맡은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준비 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상주농업기계 박람회는 많은 부스 설치로 여러 기종 모델을 전시합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주차시설 및 안전관리 대책과 부대 행사 등을 전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 사전 문제점 및 협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농업 주도의 위상을 더 높이는 가운데 교통의 발달로 기업하기 좋은 상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농기계 관련 업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흥동은 지난 3월 6일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청춘 노래교실을 개강했는데요. 청춘 노래교실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과 주민 간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2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에는 가요,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금민희 노래 강사의 지도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춘 노래교실을 통해 본 신흥동 청춘 노래교실에는 100세 시대를 맞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이 더욱 즐겁고 활기찼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2019년 제3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심의, 성과에 대한 평가, 행사와 축제 사업의 효율성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2015년 2월 최초 출범한 뒤 1기, 2기를 거쳐 현재 3기가 구성됐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큰데요. 상주시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공정하게 심의해 낭비성과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보조사업자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3월 25일, 27일 이틀간 청소년 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상주시 읍면동 지역 민방위 대장 235명 및 직장 민방위 대장 2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대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은 민방위 제도,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교통안전 교육을 중심으로 총 4시간 진행됐으며 민방위 대장의 원활한 통솔력과 지휘력을 배양하고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대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 민방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대장 교육을 시작으로 내달 8일부터 29일까지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1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미래 상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황천모 상주시장을 비롯한 상주시 농업인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인 단체장과 상주 농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10만 인구 회복하기,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참여 등 당면한 여러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농업인 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주민 홍보는 물론 상주가 새로운 천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가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인 소통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또 소비시장 변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잘 대비해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이 구현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민원 업무 공무원 안전과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 담당 부서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시청 종합민원실과 안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0곳에 설치된 비상벨은 각종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무인경비 관제센터에 접수돼 신속하게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봉화군 주민센터 총기 난사 사건 등 폭언이나 위협, 폭력 등으로 직원 근무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초동 대처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대책 마련에 공감대 확산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에게 최적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에서는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및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경제 DNA라는 주제로 90분간 열띤 강의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해법을 고대사 연구를 통한 우리 민족 특유의 DNA로 극복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 도약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주시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성장 모델을 만든다면 재도약의 기회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주시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의 정경, 위기를 바꾸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 첫걸음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유치되길 바라며 전 공직자와 시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